예전부터 주변에서 흔하게 봤던 이 6곳의 은행,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은행들 하나도 안 쓰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월급 받고 이체하고 적금 넣고 대출 받고 우리 일상에서 은행 없이는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은행에 맡겨둔 돈을 자유롭게 못 쓰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실까요? 아니 내 돈인데 왜 못 써?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어떤 제도 때문에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의 돈을 얼려버릴 수 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돌아가고 있거든요. 에이 그건 중국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가 설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료 찾아보다가 솔직히 좀 소름 돋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제도가 정확히 뭔지, 왜 정부가 이걸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다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제도 바로 CBDC입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우리말로 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예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첨단 기술 같고 편리해질 것 같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CBDC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CBDC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쓰는 카드나 계좌이체랑 뭐가 다른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돈을 넣어두잖아요. 이건 은행이 관리하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은행이요.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은 하지만 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근데 CBDC는 달라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중앙은행 서버에서 모든 거래가 처리됩니다. 민간은행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지금은 우리가 은행이라는 중간 관리인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CBDC가 도입되면 정부가 직접 우리 지갑을 들여다보면서 관리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현금 있죠? 10,000원짜리 지폐. 이건 한번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어디에 쓰든 아무도 모릅니다.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든 친구한테 빌려주든 아무런 기록이 안 남아요. 이게 현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익명성. 근데 CBDC는 다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전부 다 기록이 남아요. 그것도 중앙은행 서버에 실시간으로요. 그게 뭐 어때서 나 숨길 거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정보를 정부가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 어디서 점심을 먹는지, 어떤 책을 사는지, 어떤 유튜브 채널에 후원을 하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신다고 칩시다. 그리고 점심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퇴근길에 서점 들러서 책 한 권 사고, 주말엔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이런 일상적인 소비 패턴이 전부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취미가 뭔지, 어떤 정치 성향의 책을 읽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쌓이는 거예요.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내 돈을 얼려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은행 계좌도 법원 명령 같은 거 있어야 동결이 되잖아요. 근데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니까 절차가 훨씬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요. 중국은 CBDC 도입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예요. 디지털 위안화라고 해서 이미 베이징, 상하이, 선정 같은 대도시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CBDC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 내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근데 실제로는요, 인민은행이 모든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에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실상 익명성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계좌가 동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을 얼려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사고 아무데도 못 가게요.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기억하시죠? 그때 중국 당국이 뭘 했는지 아세요? 시위 참가자들을 안면인식 기술로 추적했어요. 그래서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니까 아예 복면 금지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집회나 시위에서 얼굴 가리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미 6억 2천만 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안면인식 기술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250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을 무슬림 추적기라는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기에 CBDC까지 더해지면요, 완벽한 감시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뭘 사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다 추적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사회 신용점수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인의 행동을 점수화해서 관리하는 건데
건데요. 신용이 낮으면 비행기나 기차표를 못 사게 막아버립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1,750만 건의 항공권 구매가 거부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CBDC랑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점수가 깎이고, 점수가 깎이면 특정 물건을 못 사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중국에서는 2019년부터 새로 휴대폰 개통하려면 얼굴 스캔이 보여돼서, 그래서 사실상 휴대폰을 가진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얼굴 데이터를요. 이 얼굴 데이터가 감시 카메라랑 연동되고 거기에 CBDC 거래 내역까지 연결되면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 소비, 인간관계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중국이니까 그렇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다르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미국은 올해 7월에 아예 CBDC를 법으로 금지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CBDC 반감시 국가법이라는 법안에 서명했어요.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법안에 공화당 하원의원 100명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CBDC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CBDC는 연방정부가 국민의 자산과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다. 미국은 결코 중앙집중 디지털 화폐로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 정제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민주주의의 본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CBDC를 감시도구라고 규정하고 아예 금지해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CBDC는 소비자들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는 주 차원에서도 따로 CBDC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작년 2025년 4월부터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까지 해봤어요. 미국은 금지하는데 우리는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들이 어딘지 아세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이 7개 은행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은행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테스트 결과가 어땠냐면요, 약 8만 명이 전자지갑을 만들었고 총 결제액은 약 6억 9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규모가 작아 보이죠?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은행은 원래 2차 테스트까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은행은 아직 도입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테스트일 뿐이라고요. 근데 왜 테스트를 하겠어요? 결국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정부는 이걸 밀어붙이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제력입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민간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요. CBDC가 도입되면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 서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탈세나 자금 세탁을 막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범죄자를 잡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을 감시하는 데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CBDC에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돈에 유통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돈을 한 달 안에 안 쓰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강제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특정 품목만 살 수 있게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술이나 담배는 못 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더 나아가면요, 탄소 배출 제한 같은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달 탄소 배출량 초과했으니까 휘발유 결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소비 자유가 정부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CBDC는 결국 디지털 시스템이잖아요.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은행 전산장에 나면 난리잖아요. 카카오 서버 먹통됐을 때 기억나시죠? 2022년 10월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나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전부 먹통됐었어요.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CBDC가 도입되고 그 시스템이 먹통되면요, 전 국민이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현금도 없애버렸는데 디지털 시스템마저 안 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리고 해킹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앙은행 서버에 전 국민의 금융정보가 다 모여 있으면 해커 입장에서는 엄청난 먹잇감이에요. 한번 뚫리면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 BIS도 CBDC 보고서에서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어요. 디도스 공격, 암호키 탈취, 악성 코드 감염 같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요. 중앙은행이 털리면 그냥 한 은행이 털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CBDC 도입 반대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어요. 그중 3건은 동의수 100%를 달성했습니다. 국민들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청원인 중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서 통제 및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분은 자산의 유통기한을 부여해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리고 이런 청원도 있었습니다. 금융자유 침해 우려, 민간 금융기관 및 현금 시스템 위축, 자산 통제 및 경제적 자유 제한, 해킹 및 기술적 위험성, 사회적 논의 부족, 이렇게 5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분도 계셨어요. 이게 기후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CBDC가 도입되면 기존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게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CBDC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굳이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져요. 중앙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니까요. 그러면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고, 예금이 줄어들면 대출 여력도 줄어들어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어요. CBDC가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요. 또 하나 고령층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 못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요. CBDC가 도입되고 현금이 사라지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소외계층이 금융에서도 소외되는 거예요. 금융 포용성을 높인다면서 오히려 일부 계층은 배제되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금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현금 안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카드랑 페이로 다 해결하니까. 근데 현금은 유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완전히 버리지 마세요. 실제로 슬로바키아는 올해 헌법을 개정해서 모든 사람은 상품과 서비스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했어요. 현금 사용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겁니다. 디지털 유로가 의무화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두 번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모든 돈을 한 은행에 한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예금, 부동산, 금, 해외 자산 이런 식으로 분산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온 자산이에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실물 자산이죠. 물론 금만 사라는 게 아니라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세요. CBDC 도입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바뀔 수 있어요. 국회 청원에 참여하시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알리세요. 네 번째, 해외 동향을 주시하세요. 미국이 CBDC를 금지한 건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BIS가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각국 CBDC를 연결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이 빠지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CBDC를 사용했는데 2018년에 폐지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직접 이렇게 발표했어요. CBDC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CBDC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폴란드 중앙은행도 검토는 했지만 EU의 입장과 다르게 CBDC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덴마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가 CBDC를 좋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밌는 건요, 나이지리아 사례예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초로 2021년에 CBDC를 도입했어요. 이 나이라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국민들이 안 썼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이려다가 오히려 현금 부족 사태가 나고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왜 안 썼을까요?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으니까요. 내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모든 거래 내역이 정부에 기록됩니다. 정부가 마음 먹으면 내 돈을 얼리거나 어디에 쓸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위험도 있고 은행 시스템이 약화되거나 고령층이 소외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CBDC가 감시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미국은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아예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아직 도입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CBDC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국민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흐름을 그냥 지켜볼 건지 아니면 목소리를 낼 건지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공유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